누가 이 사람의 생을 빼앗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가족의 그림자였다. 그 문장을 읽은 선생님은 그저 가만히 눈을 마주쳐 주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누군가 내 존재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느낌.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였다. 누군가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삶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 청소년 시절, 가족 안에서 상처받고 외면당한 아이들은 그렇게 삶을 조금씩 잃어간다. 누구의 잘못일까? 그 아픔을 몰랐던 부모의 탓일까? 무관심한 사회의 책임일까? 해오름 징검다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속에서 자신을 잃고 방황했던 두 명의 청소년들. 그들이 겪은 정서적 소외, 존재감의 결핍, 그리고 회복의 여정을 사연으로 풀어본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무심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작은 위로가 어떻게 다시 그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함께 느껴보자. 첫 번째 사연은 엄마와 새아빠 가정이 만든 벽에 대하여 지민의 이야기이다.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요? 중2 지민이의 이야기. 중학교 2학년 지민이는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아빠와 헤어졌다. 밝고 씩씩하던 아이였지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은 어느 날 문득 통보처럼 다가왔다. 지민아, 아빠는 이제 따로 살게 될 거야. 그 말 이후로 아버지는 사라졌다.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람과 재혼했다. 그 남자는 깔끔했고 말이 없었고 무표정했다. 처음엔 지민도 노력하려 했다. 새 아빠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의붓 형제들과 친해지려고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선 그어짐, 말 없는 식사, 피하는 눈빛뿐이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매일 밤 지민이의 가슴을 찔렀던 그 질문이었다. 나는 누구의 자식일까? 지민은 작은 지갑 안에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넣고 다녔다.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화장실 안칸에서 아무도 모르게 꺼내어보고 또 보며 혼자 눈물 흘렸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지민에게 허상이었다.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다. 기억하고 있는 번호였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없는 번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들고 서 있던 지민은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아빠는 내 전화를 안 받지? 왜 사라졌지?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5개월 아니 6개월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지민은 겨우겨우 살아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고 성적은 바닥을 쳤다. 창밖만 바라보며 수업 시간을 버텼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가장 두려웠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새아버지는 밥 먹자라는 말 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붓 오빠는 늘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언니는 자기 방 문을 굳게 닫은 채 말이 없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지민은 늘 혼자였다. 가끔 식탁에 마주 앉을 때면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밥만 씹었다. 의붓 오빠는 숟가락을 놓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언니는 지민이 물 한 잔 따라 마시려 할 때마다 은근히 싫다는 눈빛을 보냈다. 지민은 그렇게 점점 끼어든 존재가 되어갔다. 누구의 자식도 아닌 그저 잠시 머물다 갈 방해물 같은 존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는 더 복잡했고 사람들은 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지민은 더 말이 없어졌다. 말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게 지민의 결론이었다. 믿을 사람도 기대할 사람도 대화할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고1 봄날 어느 날이었다. 지민은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상담실에서 초성 게임을 하게 되었다.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말했다. 지민아, 혹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올래?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누자. 무심코 네 하고 대답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지면서 지민은 처음으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는 사라진 것 같았어요. 상담 선생님은 가만히 지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아,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생기는 거야. 내가 있었기에 그 집에 빛이 들었을지도 몰라. 그 말은 지민의 마음을 울렸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이 어땠을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지민 스스로를 다르게 바라보게 했다.
그날 이후 지민은 매일 한 줄씩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조용히 눈물만 났다. 하지만 쓰고 나니 가슴이 조금 덜 아프다.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도 난 나를 적어본다. 지갑 속 사진은 아직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도 썼다. 오늘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처음이었다. 그 작은 기록들이 쌓여 지민은 조금씩 자신 안의 어둠에 말을 걸게 되었다. 상담 선생님과의 만남은 이제 수업이 아닌 쉼이 되었다. 언젠가는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바뀌는 날이 오리라는 걸. 그들은 지민을 끼어든 존재로 여겼고 지민도 스스로를 그렇게 느꼈다. 그러다가 고이 겨울이 되었고 다시 혼자의 시간에 빠져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냥 사라진 것 같았어요 라고 느낄 때 상담실에서 또 다시 태어났나.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누구의 자식이지?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하지?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너무 무거운 말들. 말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으니까. 그 시절 학교 상담실은 나에게 그저 학교에 있는 한 개의 교실일 뿐이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면 쟤 무슨 문제 있대? 라는 시선이 따라붙을 것 같아 나는 늘 그 앞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다. 아무 일 없는 척 태어난 척.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장 무너져 있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진학 상담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건넸다. 지민아, 너 자신을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때? 새로 오신 상담 선생님께 가서 그냥 이야기만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혼자 위 클래스 상담실 앞에 섰다. 문을 열까 말까. 괜히 왔나 누가 보면 어쩌지 망설임이 발끝에까지 가득 찼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흘렀다. 그러다 어느 날 우산을 안 가져온 날 비를 피해 상담실 문턱을 조심스럽게 넘었다. 아무도 없던 그 공간에 따뜻한 눈빛의 선생님 한 분이 계셨다. 지민아, 잠깐 들어와 볼래?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해도 괜찮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내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했다. 첫 상담은 솔직히 불편했다. 말을 꺼내는 게 어색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 말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저는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선생님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지민아,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생기는 거야. 내가 있었기에 그 집에 빛이 들었을지도 몰라.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빛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날 이후 나는 상담실에 매주 한 번씩 가게 되었다. 선생님은 내게 스케치북을 건네주며 말했다. 마음속 이야기를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림으로도 괜찮고 낙서도 좋아. 너만의 방식이면 돼.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점 하나, 선 하나 그려나가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검은 실루엣 한 명이 붉은 배경 속에 서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었다. 나는 우리 가족의 그림자였다. 그 문장을 읽은 선생님은 그저 가만히 눈을 마주쳐 주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누군가 내 존재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느낌.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였다. 이후로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에 단 한 줄. 오늘 슬펐지만 견뎠다. 아무도 몰랐지만 나에겐 큰 용기였다. 지갑 속 아빠 사진은 오늘 꺼내지 않았다. 그 조그만 기록들이 쌓이면서 나는 내 마음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누군가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웃는 게 어색하지 않은 날이 왔다. 눈을 마주치고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도 생겼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도 망가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도 혹시 나처럼 울고 있니? 혹시 지갑 속 사진을 꺼내고 있니? 혹시 나는 누구의 자식일까라는 질문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니? 그렇다면 말해주고 싶어. 상담실의 문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건 문제 있는 아이가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야. 그 문을 열어도 좋아. 혼자 꺼내지 못한 이야기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도 돼. 그리고 너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